오늘도 국회 상황 좀 봐야 되겠네요.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서던 여야 사당이 자유한국당한테는 국회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장애투쟁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이 일단락된 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소방헬기 등 산불 진화 장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회 정상화 회동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과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가 먼저라며 일축했습니다. 국회를 파국으로 만들고 말도 안 되는 패스트트랙으로 우리를 겁박하면서 이제 와서 민생 추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고 의원들은 국회 삭발식도 예고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국민보고대회, 즉 장외 집회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정부의 폭정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더 알려드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 방안은 서울시 불허방침 등을 고려해 사실상 제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이 무한정 장외에만 머물 순 없다는 점에서 총선을 위한 추경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조만간 국회 내 투쟁 병행, 이른바 투트랙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대화 복원의 계기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 상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광화문 상황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주요한 뉴스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김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가 아니라 광화문이네요, 장소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광화문 그 천막은 박원순 시장이 끝내 불허했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천막의 예전 사례들을 보면은 과태료를 내가면서 계속 치고 있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어쨌든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그것을 금할 수 있는 권리는 있기 때문에 예. 그 권한을 썼다고 볼 수 있겠고 굳이 이제 정치적 맥락을 좀 유추하면은 박원순 시장이 그래도 민주당 소속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선이 허가할 굉장히 리는 없죠. 강화되어 있는데 자기 지지층한테 욕먹을 그럴 허가 행위를 해줄까 이 부분도 어허. 같이 고려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썩 나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천막 농성을 하더라도 천막 당사를 쳐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4년에 쳤던 그 천막 당사에 비해서는 약효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명분도 좀 약한 그리고 이제 측면이 실무적 있고. 측면에서 이거 천막을 치는 그 순간부터 예. 이거 언제쯤 걷어야 되나 그렇지, 그 그렇지. 과정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나 이런 아. 걱정 때문에 아마도 자유한국당 일부 당직자들은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박원순 있는 시장한테 오히려 속으로는 고마울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이제 불허해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투쟁 아이템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검토를 해서 예, 나온 예. 방안이라서 굳이 광화문 천막 당사를 고집할 이유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 이제 그냥 좀 스무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좀 여쭤봐야 되겠네. 아니 왜 이게 삭발하고 뭐 상복 입고 이럴 일입니까 지금? 일단 강경 투쟁이고 현역 의원이 삭발한 사례가 있나요? 삭발이야 글쎄요 예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난 국회의원도 저는 예. 네 국회의원도 꼭 그것도 이렇게 자기가 혼자서 예. 원내에 틀어 앉아서 협상하고 법안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거리에서 투쟁도 하고 그게 또 국회의원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저 장면은 저기 그 영화 유명한 영화 그 아저씨라는 영화에서 그렇죠. 나오는 원빈 씨를 흉내낸 건데 그러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역효과가 있는 건 원빈 씨를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예.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예. 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자유한국당이 소수파나 극한 투쟁의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 해둔 얘기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죽었다. 20대 국회는 없다. 예. 굉장히 강경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투쟁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투쟁 경험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리고 여당 생활을 오래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이것저것 다 검토를 해보고 다 해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좋아요. 삭발이 나온 것이죠. 참 이거 참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제가 참 하긴 한데 자 정치라는 게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같다 보니까 어찌 됐든 이 대립 속에서도 민주당과 이 나머지 3당이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하겠다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는 약간의 진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 가동할 때부터 예. 이렇게 가동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안은 바뀔 수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줬고 예. 그게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속내는 자유한국당이 끝끝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겉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올 수 있다. 이제라도 논의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여야 사당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얘기가 아니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쪽 당에서 들어오라 해서 내가 예. 들어와 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워낙에 명분이 벌려놓은 투쟁이 강경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하. 그래서 당장에 접고 방향을 꺾어가지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 전망할 수 이 있고. 난리가 났는데 5월 초에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럼 네. 우리 들어가서 투쟁할게 이렇게 딱 이게 선회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물 밑에서는 요 정도만 돼도 국민들은 아유 그래도 좀 협의하는 쪽으로 좀 저 갔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는 있잖아요. 네, 그죠? 요구는 있는데 바로 꺾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예. 입장에서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생각할 여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해서 패스트트랙 가동에 참가한 정당들 입장에서도 우리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시간 또 꽤 남아 있는데 예. 고민들을 또 할 것입니다. 민주당 그래서 입장에서는 막상 협의 시작하면은 네. 내부적으로 또 깝깝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또 있겠고 해서 각자가 어떻게 보면 바로 협상을 시작하기보다는 좀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넉넉하게 가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뭐 경험적으로 보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바깥으로 장애 투쟁을 해서 돌아가면은 왜 원래 가정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집을 나가면은 좀 동네 한 바퀴 돌고서는 오다 보면은 생각할 시간도 있고 좀 이렇게 가라앉고 그래서 또 가출했다가 또 들어오는 게 또 이제 술리기는 한데 그 청와대 국민청원 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해산하라는 청원이 몇 명 됐습니까? 지금 160만 넘었죠. 저는 사실 이제 매 시간마다 세야 되는 이런 예. 이제 토론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렇죠. 그런 발언도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 하려고 어제만 그래요. 해도 한 150만을 넘어섰었고 예. 이제 뭐 조금은 이제 둔화되는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을 해산하라는 것도 맞불 청원도 그렇죠. 지금 해서 거기도 또 20만 한참 넘었으니까. 네, 20만을 넘겼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 그 예. 요건을 또 충족을 시켰죠. 청와대 국민청원 저 게시판이 저렇게 정쟁의 힘겨루기 싸움의 장으로 된 거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하셨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그만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어느 예. 정도 이제 저 의미에 대해서 필터링해서 걸러서 또 맞아요. 읽어내는 게 국민들이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되는 거는 저 의미를 과잉 해석하는 겁니다. 맞아요. 너무 예. 지나치게 집중하는 거.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현상도 잦아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해산이라는 구호가 붙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강한 규탄이었던 네, 예. 것이고 그 사이에서 이제 또 여야가 정당들이 갈 길을 찾아야겠죠. 어느 쪽이든 국민들이 지금 이런 행태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거지 뭐 진짜 뭐 해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테니까. 네. 자, 뭐 국회의 정쟁보다는 진짜 중요한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을 좀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기는 했는데 정작 한 축인 문무일 검찰총장이요. 검경 수사권 조정 나는 반대일세라고 해외 출장 중에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대체 뭐가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설명 가능합니까? 이것을 잘못 읽거나 좀 과잉 해석을 하면 예. 문무일 검찰총장이 마치 얼마 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강행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3개 법안 예. 중에서 선거제도는 물론이고 예.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반대 반대한다거나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국한된 것이고 그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게 잘못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고. 검경 수사권 조정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이 비민주적이다라고 네. 지적을 한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 수사권을 경찰에게 많이 주는 게 검경 예.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특히 1차 수사권을 주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정보 경찰이라든지 이런 정보에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특히 또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경찰로 이관되는 권한이 앞으로 더 커질 수가 있죠.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 아주 약하다라고 아하. 하는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묘한 것이 예. 이렇게 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가 아니지 않는가. 상세 내용에 대한 그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문무일 총장의 지적을 일면 수긍하고 받아들일 경우에 더 온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조응천 의원이 마침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SNS에 게시를 했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 읽어보면 조정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라. 검찰 수사권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 않느냐. 예, 이 예. 부분은 문무일 총장하고는 좀 다른 의견이 다르지만 있겠지만 근데 그 어찌됐든 외에 정보 경찰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은 조응천 의원도 똑같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의외로 여당에서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의 주장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이 뭔가 허술하다는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1차 수사권 그러면 이해하실려나요? 1차 수사권, 수사 종결권 이러면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일단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예. 경찰이 수사를 하죠. 근데 그 수사의 어떤 종결이라든지 지휘라든지 예. 그걸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수사를 시작하는 거는 경찰이 할 수 있지만 네. 이 수사를 종결할까요? 계속할까요? 하는 거는 지금은 온전히 검찰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경찰이 뭐 맘대로 종결을 못 해요. 심하게 비유하면은 경찰은 손발, 수족에 불과하고 그렇죠. 이제 검찰이 머리에 예, 가까운 이런 구조라고 돼 있다면 자, 수사해. 그러면 하는 네. 거고 중단해. 그러면 하다가도 덮어야 돼요, 경찰은. 그렇죠. 근데 현재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예. 1차 수사권은 어쨌든 경찰이 맡아서 한다. 한다. 이고 이제 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인권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개입을 하고 예. 또 예전처럼 기소권을 가진다. 이 부분인데요. 조응천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검찰에 어느 정도의 수사권을 남겨주는 건데 네.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확실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대원칙을 조응천 의원은 또 제시를 하고 있는 예.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식이에요. 네. 미국의 검찰은 정말로 기소라고 하는 행정 절차만 하는 거지 모든 수사는 다 경찰이 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영화 보면은 왜 FBI가 직접 수사해서 기소도 하고 그렇죠.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검찰은 행정 요식 행위만 해주는 거고. 자, 그럼 뭐 미국을 꼭 따라갈 건데 요 지적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대한민국 이걸 보면요. 국정원 국내 정보 기능 이제 없앴죠. 검찰도 정보 수집 못하죠. 오로지 경찰만 지금 정보 네.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뒤집어 얘기하면 이 안대로라면 경찰의 정보 수집력과 경찰 국가로의 경찰 비대화가 너무 심하다. 이런 지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비대화라는 게 양적 비대화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네. 경찰은 식구가 많기 때문에 안에서 자연스럽게 견제하는 그렇죠. 그런 질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국민들한테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네. 뭐 검찰이나 국정원에 비해서는 횡포가 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조응천 의원과 문무일 총장의 공통 인식이 정보 경찰에 대한 우려거든요. 예. 이 부분은 분명히 문민의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걱정이라든지 우려 이런 것들은 다시 좀 수긍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이 경찰의 과잉된 어떤 공권력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을 또 봐야 되고 그 점에서는 또 검찰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될 수도 있습니다. 예. 검찰이 또 견제해줘야 될 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생각보다 이 수사권 조정안도 같은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어렵고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싶은 거는 예. 공수처가 건물에 비유하면 작은 별채를 짓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아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리모델링 내지는 재건축에 해당하는 굉장히 구조적인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훨씬 더 큰 개혁이에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너무 과도하게 공수처 쪽으로 쟁점이 몰려 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 행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시점에 해야 될 일인가 이 부분은 분명히 논쟁의 지점이 있지만 네.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 근원부터 따져보는 이 계기는 또 마련될 수도 있지 않는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문무일 저 검찰총장은 이걸 계기로 해서 사표 던지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지켜보죠. 뭐.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수민 평론가와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국회에서
삭발식 거행되고 있대요. 아, 네. 5명의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또 뒤에 따라서들 한다는데 이거 참 주말도 하여튼 이번 주말도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잘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자, 김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